최근 인공지능의 발전이 급속도로 향상되기 시작하며 각종 인공지능을 소재로 활용한 드라마나 영화를 여기저기서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때가 1956년인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 서적과 영화가 꾸준히 나오며 이를 실생활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도 상당했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개발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 주위에서 이미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이용하고 있는 각종 SNS의 알고리즘 분석 시스템입니다. 알고리즘 분석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검색 기록과 관심도를 분석해 사용자에게 관련 게시물을 보여주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챗봇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의 한 종류로서 메신저에서 유저와 소통하는 봇을 말합니다. 단순히 정해진 규칙에 맞춰서 메시지를 입력하면 발화를 출력하는 단순한 챗봇에서부터 상대방의 발화를 분석하여 인공지능에 가까운 놀라운 발화를 내놓는 챗봇까지 다양한 챗봇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생체인식 기술인데요. 이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핸드폰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문인식 기술과 안면인식 시스템인데 최근에는 여러 단점을 보완한 뇌파, 심전도, 말투, 걸음걸이, 심지어 DNA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속 깊이 파고든 인공지능을 전혀 달갑지 않게 여기는 나라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아날로그를 중요시하는 일본과 인공지능의 실생활화가 조금 느린 독일인데요. 독일은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조종당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들려서인데요. 이를 증명하듯 인공지능과 인간의 경계가 애매해진 세상이 배경인 미국 드라마가 나오자 독일에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드라마가 나오고 난 후 꽤나 충격적이었는지 독일 할로윈 파티 때는 해당 드라마 웨스트월드 의상이 제일 많은 인기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해당 드라마는 로봇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모든 인공지능들이 감정과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고 인간보다 우월해지며 인간을 해치기 시작하는 내용이었는데 드라마를 본 독일 사람들은 이제 집에서 가만히 노래나 틀어주던 라디오도 소름 돋기 시작한다. 이젠 내 앞에 있는 남편이 사람인지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인지 헷갈린다. 주먹으로 머리를 세게 내려쳐보고 망가지면 폐기 처분할 생각이다. 라는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화를 가진 독일에서 관광객 수백 명이 한국을 극찬하기 시작하며 한국행을 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올해 한독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주한독일 대사관, 주한독일문화원 등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독일 대표기관들과 함께 소리문화의전당, 전주시 일원에서 전주 세계문화주간 2023 독일문화주간을 개최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주에서 열리는 독일문화주간에서는 유명 음악가 베토벤, 모차르트와 칸트, 헤겔 등의 철학가 괴테, 헤르만 헤세 등의 유명 작가의 일대기를 가깝게 접할 수 있으며 클래식한 독일의 문화뿐만 아니라 독일의 동시대 문화를 보여주는 기회기도를 가지고 있어 독일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독일 문화를 소개하고 알린다는 기사가 독일에 전해지자 독일인들은 다양한 반응을 내보이며 한국행을 택했는데요. 감사하게도 한국에서 우리를 알린다면 우리 또한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반응과 한국이 독일을 제대로 이해한 게 맞고 과연 올바르게 소개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다양한 이유로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도착한 독일인들은 예상치도 못한 뜻밖의 모습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공항에서 단체로 주랭랑 치는 듯한 사진이 공개되기도 하며 해당 사건은 독일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을 방문했던 독일 여성 요하나의 사진과 글내용 번역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뮌헨 근처의 작은 마을 하이마우젠에 거주하고 있는 18살 요하나입니다. 전 어릴 때부터 세계사에 관심이 많아 역사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번 한국에서의 사건을 통해 꿈이 송두리째 바뀌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 독일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한류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30대만 넘어가도 아직 한류에 대해 무지한 게 사실입니다. 아직 한국이 어딨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니까요. 저도 한국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가 아니었다면 한국을 절대 몰랐겠지만 한국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고 나서 알아보니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고 다양한 분야에서 뚜렷한 장점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문화와 노래, 패션, 뷰티까지 이미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동질감을 느꼈던 건 오래전이지만 한국의 IMF라는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저 한마음 한뜻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꺼내들고 아무 조건이나 제약 없이 그저 나라를 위해 금 모으기 운동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독일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비가 없기로 유명한 독일에서 어느 순간 학비를 걷자는 이야기가 나오며 학생들에게 학비를 거두려는 계획을 세우고 법안까지 준비되자 수만 명의 독일 시민들과 고소득층으로 분류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세금을 더 낼 테니 학생들에게 돈을 받지 말라는 소리를 내며 해당 계획이 철회된 적이 있었죠. 이렇게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게 되자 한국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 시작했고 부모님께 한국을 가보자고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철없이 여행을 가자고 무작정 조를 순 없어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 몇 명에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해외 탐방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미칠 듯이 기뻤죠. 물론 탐방을 다녀온 뒤 장문의 레포트를 작성해야 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국 탐방에 합격한 전 설레는 마음을 안고 한국으로 향했는데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기도 전 공항에서 기절할 뻔한 일이 생겼습니다. 몇몇 선생님은 아예 짐도 내버려두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도 하셨죠. 그도 그럴 게 공항에 내리자마자 얼굴이 달린 로봇들이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있었고 바퀴도 없는 로봇들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며 굉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땐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 그저 인공지능을 탑재한 안내용 로봇과 공항 내부를 청소하는 청소 로봇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청소 로봇에는 사람도 타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탑승권을 자동으로 발급해주는 애벌레 모양의 로봇도 기어다니고 있었고 스타워즈에 나올 법한 기괴한 모양의 로봇들도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무신경한 사람들 사이사이로 로봇들이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는 모습은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말인데 나이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아직 한국이라는 나라가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아직 지하철도 없는 오래된 시골뿐인 나라로 생각해 이렇게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보고 더욱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저도 처음 공항에 내린 순간 얼어붙었는데 몇십 년 전 한국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어른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도 로봇들과 사람들이 함께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한국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궁금하면서 한편으론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의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정말 많은 경험을 하고 나자 한국이란 나라가 한층 더 좋아졌습니다. 한국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학교 숙제를 하기 전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놀란 사진이 뉴스에 나와 글을 적어봤습니다. 좋은 경험을 선사해준 한국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혼자서 꼭 다시 찾아갈게요. 해당 글과 뉴스에 달린 외국인들의 재밌는 댓글 반응입니다. 저도 한국에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사람인지 인조인간인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처음 갔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웃깁니다. 아버지가 공항에 내리시더니 다가오는 로봇을 보고 멈춰서서 지금 당장 아놀드 슈왈제네거에게 연락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 터미네이터의 도움을 받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나 뭐라나. 한국 공항에는 로봇도 많지만 운이 좋으면 공연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옷인 한복을 입고 걸어가는데 구경하다가 비행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독일도 분단 국가이다 보니 한국의 아픔을 잘 이해할 수 있겠네요. 독일도 합쳐지고 난 뒤 엄청나게 발전한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네요.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나 영화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은 대부분 음식점에서도 기계로 주문합니다. 심지어 어떤 음식점은 로봇이 음식을 배달해줘요. 맞아요. 어떤 음식점은 로봇이 서빙을 해줍니다. 팁을 주려다 순간 멈칫했네요. 아마 선생님께서 그 로봇을 보면 놀라 얼어붙기보단 집으로 몰래 가져갈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한 공항 안 전점검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한국의 기술력에 힘써주시는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국의 발전 소식을 재밌게 들려준 독일 여성 요하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